비 맞고 있는 차정원에게 한혜라가 우산을 씌워주며 도움을 주는 장면으로 시작되었어요. 하지만 곧 정원은 남자친구가 다른 여자에게 반지를 건네며 청혼하는 모습을 목격하게 되었고 그 충격 속에서 결국 이별을 맞이했지요. 더 큰 충격은 그 남자친구가 정원의 친부모 이야기를 꺼내며 정원이 부자일 거라 생각해 만남을 이어갔다는 사실이었어요. 그리고 이 모든 정보를 흘린 사람이 다름 아닌 친구라 믿었던 주영채였다는 배신까지 드러났습니다. 한편 정원이 일하는 백화점에서 주하늘과 마주치며 새로운 인연이 시작되었고 정원은 주영채라는 가명으로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동시에 과거가 그려졌는데요. 25년 전 건양그룹 회장 진태석이 한혜라에게 가족을 버리고 함께하자고 제안했지만 해라는 이를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직후 남편 차기범은 살인 누명을 쓰고 잡혀갔고 어린 정원은 아버지가 끌려가는 뒷모습을 울며 지켜봐야 했습니다. 현재의 한혜라는 그 장면을 잊지 못한 채 눈물을 흘리는데 마침 길거리에서 정원과 또다시 재회하게 되었습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재회, 그리고 서로를 모른 채 스쳐가는 인연의 비극은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한혜라는 길가에서 마주친 차정원을 보며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낯선 듯 익숙한 그 얼굴, 젖은 눈빛, 흔들리는 어깨까지 순간 그녀의 가슴속 깊은 곳에서 오래된 기억이 밀려왔습니다. 25년 전 어린 딸의 뒷모습을 울면서 바라보던 그날이 떠오른 것이지요. 해라는 스스로 고개를 저으며 아닐 거야, 있을 리 없어라고 되뇌었지만 발걸음이 떼어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끊어낼 수 없는 운명이 다시 그녀 앞에 나타난 것 같았거든요. 정원은 그저 우산을 씌워준 낯선 여인에게 예의상 고맙다고 인사했을 뿐이었지만 알 수 없는 차가움과 동시에 설명하기 어려운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차올랐고 황급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해라는 그런 정원의 뒷모습을 보며 멍하니 서 있었는데요. 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왜 저 아이 앞에서 이렇게 흔들리는 걸까? 한편 정원의 상처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가장 믿었던 친구 주영채가 자신을 배신했다는 사실이 불처럼 타올라 심장을 태우고 있었거든요. 영채는 뻔뻔하게 정원 앞에서 넌 세훈 같은 남자 옆에 설 자격 없어. 그런 자리는 원래 나 같은 사람이 차지하는 거야 라며 웃어넘겼습니다. 정원은 손톱이 파고들 정도로 주먹을 쥐고 울음을 삼켰지만 결코 무너질 수는 없다고 다짐했지요. 나를 이렇게 만든 너희들 반드시 돌려줄 거야. 주하늘은 우연히 다시 백화점에서 정원을 보게 됩니다. 여전히 울고 있던 그녀에게 다가가 동행 서비스를 제안하며 이름을 물었지요. 정원은 순간 망설이다가 결국 주영채라는 이름을 입에 올렸습니다. 하늘은 그 이름을 곱씹으며 어딘가 낯설게 느꼈습니다. 실제로는 잘 알고 있는 주영채와 전혀 다른 분위기의 여인이었기 때문이죠. 그의 눈빛엔 호기심과 묘한 설렘이 동시에 번졌습니다. 이 사람 뭔가 숨기고 있어. 그런데 왜 이렇게 끌리는 거지? 진태석은 여전히 건양그룹의 권력을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헤라가 완전히 자신에게 굴복하지 않는 모습에 불안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그는 충직한 황 실장을 불러 헤라의 과거를 캐오라고 지시했지요. 황 실장은 묻지도 않고 움직였고 곧 헤라가 젊은 시절 한영순이라는 이름으로 살았다는 사실, 그리고 그녀가 남편과 딸을 버렸다는 소문까지 포착합니다. 하지만 아직 그 딸이 바로 정원이라는 연결고리는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태석은 의심이 깊어지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역시 넌 뭔가 숨기고 있었군. 결국 내가 다 밝혀내지. 정원의 아버지 차기범은 여전히 과거의 그림자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살인 누명으로 청춘을 잃었고 헤라가 떠난 뒤 세상에 남겨진 건 쓸쓸한 현실뿐이었지요. 그러나 어느 날 술자리에서 헤라의 이름을 다시 듣게 된 순간 그의 눈빛은 서늘하게 변했습니다. 그 여자 결국 우리를 이렇게 만든 게 그 여자였어. 이제라도 밝혀야지. 더는 숨을 수 없어. 기범의 다짐은 정원의 인생을 뒤흔들 또 다른 폭풍의 씨앗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백화점에서는 운명 같은 만남이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정원이 일터에서 분주히 움직이고 있을 때 진세훈이 나타난 것이죠. 따뜻한 미소로 사람들을 대하는 세훈의 모습은 정원의 눈을 멈추게 했습니다. 잠시나마 상처받은 마음이 흔들리는 듯 했지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세훈의 뒤에 서 있는 한혜라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정원은 설명할 수 없는 두려움에 몸을 떨었습니다. 이유도 모른 채 가슴이 얼어붙었고
해라는 속으로 고개를 갸웃하며 자신도 모르게 정원에게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아무도 모른 채 어머니와 딸이 시어머니와 며느리로 얽히려는 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었던 겁니다. 주영채는 멀리서 이 광경을 바라보며 차갑게 웃었습니다. 봐라. 내가 감히 올라가려는 자리가 어떤 곳인지 곧 알게 될 거야. 그녀의 속셈은 오직 하나, 세훈과 결혼해 건양그룹을 차지하는 것. 그리고 정원을 철저히 짓밟는 것이었죠. 정원은 홀로 거울 앞에 서서 눈물을 훔치며 스스로에게 다짐합니다. 다시는 빼앗기지 않을 거야. 내 이름도, 내 삶도, 내 아버지도 그 누구에게도 더는 무너지지 않을 거야. 그녀의 눈빛은 복수와 다짐으로 차올라 있었고 곧 찾아올 거대한 폭풍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사람의 인연이란 참으로 기묘한 것이었어요. 서로 아무런 연관이 없어 보이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 피와 복수와 욕망으로 뒤엉켜 같은 자리에 서게 되는 날이 다가오고 있었던 겁니다. 정원은 거울 앞에서 눈물을 훔친 뒤 차갑게 달라진 얼굴로 세상과 마주할 준비를 했습니다. 더는 무너지지 않아. 이번에는 내가 이겨낼 거야. 스스로를 다잡는 그 순간 그녀의 마음 한켠에는 아직도 가시처럼 박혀있는 남자친구의 배신과 친구 영채의 비열한 웃음이 떠올랐습니다. 그 상처는 아직 덜 아물었지만 오히려 그녀를 단단하게 만들고 있었지요. 한편 해라는 백화점에서 다시 본 정원의 얼굴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왜 저 아이에게서 내 딸 수아의 모습이 보이는 거지? 해라는 혼자 술잔을 기울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해라의 곁을 지키던 윤비서가 말했어요. 부회장님, 오늘따라 많이 힘들어 보이십니다. 해라는 애써 웃으며 괜찮아, 윤비서. 그냥 옛날 생각이 나서 그래. 라고 답했지만 마음은 이미 거센 파도처럼 흔들리고 있었지요. 그 무렵 주영채는 엄마 공난숙에게 또다시 세훈과의 결혼을 밀어붙이고 있었습니다. 난숙은 딸의 욕망을 충분히 알면서도 그 속내의 권력에 대한 집착을 더 크게 품고 있었지요. 영채야, 내가 세훈과 결혼만 하면 건양은 우리 손에 들어오는 거다. 내가 지금 흔들리면 안 돼. 난숙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영채는 자신이 정원을 짓밟을 수 있다는 생각에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지요. 하지만 문제는 세훈의 마음이 정원에게 향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이었어요. 3회에서의 짧은 만남이 세훈에게는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정원의 순수하면서도 단단한 눈빛이 세훈의 마음속에 잔잔한 파문을 일으킨 것이었죠. 세훈은 자신도 모르게 정원을 떠올리며 이상하다, 그 여자는 뭔가 특별해라며 미소를 짓곤 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하늘의 마음은 복잡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미 정원이 가짜 영채라는 사실을 눈치채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 사실을 밝히는 순간 정원이 무너질 걸 알기에 입을 다물었습니다. 대신 그녀 곁을 지켜주려 했지만 동시에 그녀를 향한 마음이 점점 커져가는 자신을 보며 괴로워했지요. 내가 그녀를 지켜줘야 하는데 그런데 왜 내 마음이 이렇게 흔들리는 거지? 진태석은 황 실장을 통해 헤라의 과거에 대한 단서를 조금씩 모아가고 있었습니다. 한영순이라는 이름, 버려진 아이, 그리고 과거에 잡혀간 남편 차기범까지. 태석은 모든 퍼즐을 맞추려 했습니다. 하지만 헤라는 결코 쉽게 잡히지 않을 여인이었지요. 태석 앞에서는 언제나 완벽한 미소로 위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헤라 역시 두려웠습니다. 언젠가 자신이 버렸던 아이가 눈앞에 나타나 모든 걸 뒤엎을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가슴을 옥죄고 있었으니까요. 차기범은 여전히 아내와 딸을 빼앗긴 지난날을 떠올리며 술로 버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새아내 미향은 그런 기범을 애써 보듬으며 말했어요. 여보, 이제는 그만 잊고 우리 정원이랑 나만 봐요. 당신 옆에는 우리가 있잖아요. 그러나 기범은 술잔을 내려놓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아니야, 나는 잊을 수 없어. 해라. 그 여자가 우리 인생을 망쳤어. 반드시 진실을 밝혀야 해. 그의 눈빛은 과거의 상처를 끌어안고도 여전히 분노로 가득 차 있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정원과 세훈은 백화점에서 또다시 마주치게 됩니다. 세훈은 따뜻한 미소로 정원에게 말을 걸었고 정원은 어쩔 수 없이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순간 주영채가 나타나 세훈에게 팔짱을 끼며 정원을 노려보았습니다. 세훈 오빠, 이런 사람들한테 신경 쓰지 마세요. 수준이 안 맞잖아요. 정원의 얼굴은 굳었지만 눈빛만큼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그래,
내가 그렇게 나온다면 나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그날 밤 헤라는 홀로 정원의 사진이 담긴 자료를 바라보며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사진 속 정원의 눈빛은 마치 어린 시절의 수아와 너무도 닮아 있었거든요. 헤라는 눈가를 적시며 속으로 고백했습니다. 혹시 내가 내 딸이라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하지? 주하늘은 정원의 집 앞에서 우연히 그녀와 마주칩니다. 비가 내리는 밤 우산을 들고 서 있던 하늘은 그녀에게 조용히 말했어요. 정원 씨, 아니 영채 씨. 당신 뭔가 숨기고 있죠? 정원은 굳은 표정으로 하늘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제발 아무것도 묻지 말아요. 난 절대 무너질 수 없으니까. 그 순간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헤라의 눈빛은 흔들렸습니다. 자신의 딸일지도 모른다는 의심과 며느리로 맞이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뒤엉켜 그녀의 얼굴은 복잡하게 일그러졌습니다.